집주인 몫인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이 국토교통부 시행규칙 변경 이후 이 전월세 세입자에게 관리비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보도 연속으로 해드렸죠.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백소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CCTV만 400개인 강남 지역 한 아파트. 방범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최근 이사철을 앞두고 CCTV 해상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이 한창입니다. 인천 지역도 공사하는 곳이 많습니다. OBS가 CCTV 향상 작업을 준비 중인 송도의 한 아파트 경비 용역 내역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8,500원 이상이라고 명시된 보안 시스템 운영비. 원래대로라면 장기수선 충당금 등 구축비가 사용돼야 할 곳에 엉뚱하게 관리비가 쓰여진 건데 10명 중 4명 꼴인 세입자 1명이 매월 최대 3만 원 안팎, 3년 기준 100만 원 이상을 부담하게 되는 셈. OBS 연속 보도 이후 주민이 인천시에 민원을 넣어 1억 5천만 원 넘는 세입자 부담을 막았습니다. 경비 용역 업체에다가 이 업체가 CCTV를 설치해가지고 그 비용을 입주자들한테 이제 받아서 문제가 불거지자 아파트 측은 입찰을 철회했습니다. 인력 경비에서 통합 경비로 가려고 검토를 해서 업체 제안을 받아보려고 입찰을 올렸는데 앞서 서울 목동과 파주, 용인, 안양 등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시행규칙이 바뀌어 집주인에게 유리한 과반 동의만 이뤄지면 세입자는 관리비 폭탄을 떠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심을 가질 만한 정황은 크게 두 가지. 예를 들어 동의를 안 했는데도 경비비 3,000원을 내던 세입자가 선업에 띈 돈을 낸다거나 경비 용역비는 그대로인데 경비원 등 인력이 확 줄었다면 의심하고 따져야 합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선 개정안 반대 움직임이 서명운동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을 만든 국토교통부는 이렇다 할 대책 없이 애매한 입장만 반복했고 단서 조항을 단 이유, 어떤 과정과 심의를 거쳤는지 등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OBS 뉴스 백소민입니다. OBS의 보도로 큰 파문이 일었죠. 집주인 몫인 장기수선 충당금이 시행규칙 변경 후 세입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높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세입자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며 전향적 개선안을 약속했습니다. 백소민 기자입니다. 조회수 110만을 훌쩍 넘긴 OBS 연속 보도. CCTV를 5년마다 교체하라고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으면 장기수선 계획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겁니다. CCTV 등 보안공사의 경우 세입자가 내지 않아도 될 돈을 책임져야 하는 셈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31조 8항을 놓고 세입자 반발은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자가와 세입자 비율이 6대 4인 상황에서 수원과 용인, 안양은 물론 인천 지역 반대 서명이 쏟아졌습니다. 서로 좀 이렇게 협조하고 문제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보완해가지고 국토부에다가 제도 개선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겠죠. 인천 송도 지역을 시작으로 서울 목동, 경기 파주 등에선 관리비 폭탄 우려가 현실이 될 뻔했습니다. 민원이 쏟아지자 해당 아파트는 공사 입찰을 철회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세입자 부담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담을 만약에 시키게 되면 그게 충분한 합리적인 그런 근거나 그런 합리적인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반 동의가 세입자에게 불리한 만큼 8대2 동의까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세입자들의 입장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와 전철은 물론 수도세까지 안 오르는 게 없는 요즘. 아파트 전월세 세입자에게 관리비 부담까지 가중될 수 있는 국토부 시행규칙 개정 작업이 좀 더 심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OBS 뉴스 백소민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폭탄을 이제 전월세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사각지대도 드러나고 있고 또 관리비를 부과하거나 집행하는 데 있어서 허점들 또는 의도적인 문제점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장님. 다들 아십니다만은 우리 국민이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에 사는 비율이 절반이 넘습니다. 부당한 돈, 그리고 이 서민들의 주머니를 불법적으로 빼먹는 돈은 단돈 100원도 그래서 우리가 국가가 지켜야 되고 우리 관리비와 관련된 우리 전문가들과 관련 기관이 저희 책임감을 갖고 지켜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제를 피하는 수단으로 관리비를 얹어서 부과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로 오피스텔이라든지 원룸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입찰 담합, 또 관리 비리, 또 주민들의 알 권리에 대해서 충분한 통제, 투명한 공개 및 통제 방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점검을 하고자 하고요. 또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에 K아파트라고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에 가격 정보를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도색 공사를 한다, 아니면 광고비를 집행을 한다, 아니면 뭐 엘리베이터 공사를 했다. 이렇게 되면 다른 비슷한 아파트의 비슷한 품질의 경우에는 어떤 식의 가격 내지는 계약 조건들을 하고 어떻게 그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는지를 다른 단지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단지만 높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바로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첨단 CCTV를 설치를 해서 입주민들이 보다 안전한 주거 생활을 하자라는 뜻인데 결국 이제 부담이 문제죠. 결국은 임차 세입자들까지도 부담을 하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그 의견이 분분하고 이에 대한 반론이 있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부담을 만약에 시키게 되면 그게 충분한 합리적인 그런 근거나 그런 합리적인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아파트 기준, 향후 40년간 승강기도 고치고 외벽도 칠하려고 미리미리 쌓아놓는 돈이 바로 장기 수선 충당금입니다. 대표적인 공금인 만큼 관리가 중요한데요. 취재 결과 그렇지 못했습니다. OBS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대한민국 장충금 현주소를 파헤쳐 봅니다. 일본과 싱가포르, 대만 현지 취재를 통해 투명성을 높일 방안도 찾아봤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조유송 기자가 고발 기사로 문을 엽니다. 추락 사고 이후 반년째 멈춰버린 승강기. 어둑한 복도와 줄줄 새는 천장까지. 승강기는 3월부터 운행이 중단돼 주민들은 10층까지 지금도 걸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 이후 서대문구청이 장기 수선 충당금을 횡령했다며 건물주를 고발했습니다. 장충금이 없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목.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누가 관리비 내역을 보여달라 하냐 그냥 쓰자 이랬던 것 같아요. 얼룩진 외벽. 고칠 곳 투성이지만 20배 가까이 오른 장충금에 주민 반발은 거셉니다. 아파트 외벽 도색은 물 건너간 지 오래입니다. 절차상 입주 동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 동의 절차가 이제 지금 50% 이상 상선을 해야 되는데. 일산의 또 다른 아파트. 덜덜거리는 승강기가 무서울 정도지만 남은 장충금은 고작 3억 원이라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공청회를 작년에 실시했는데 한 40여 분밖에 참석을 안 하셨어요. 장충금이 100만 원도 안 되는 단지는 화성시 등 전국에 10여 곳이 넘습니다. 서울 구로구와 인천 중구 등 일부 단지는 5만 원 안팎에 불과합니다. OBS 뉴스 조유송입니다. 장기 수선 충당금이 부족할 뿐 아니라 제대로 쓰이지 않아 집주인이 아닌 전월세 세입자가 부담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잦습니다. OBS 단독 보도 이후 국토부가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철회하기로 했는데 세입자가 억울하게 장충금을 낼 위험성은 여전히 큽니다. 이어서 백소민 기자입니다. CCTV를 5년마다 교체하라고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장충금으로 고쳐야 할 CCTV 수리비를 세입자 부담으로 떠안게 할 우려가 크다는 단독 보도 이후 국토교통부가 관련 법령을 아예 없앴습니다. OBS의 장충금 오남용 우려 지적을 그대로 인정한 셈입니다. 그 기존의 어떤 시행규칙 개정안은 좀 보류하는 걸로 시행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충금 사용이 부적절한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는 CCTV 강화 비용을 경비비, 즉 세입자 부담으로 하려다 적발됐고 경기 지역 다른 아파트의 경우 장충금으로 써야 할 소방보수비 4,400만 원을 관리비로 지출했습니다. 인근 지역 아파트는 2억 3천만 원 외벽 보수 비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경기도에서만 700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장기 수선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걸 넣거나 경비비 등 엉뚱한 용도로 지출했고 공식 적립료율을 과대 적용한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행정에 대한 관리 감독에 좀 결여해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입주자들의 관심이 좀 없다는 이제 그런 관심에 대한 결여도 좀. 장충금은 첫 계획을 수립한 뒤 3년마다 꼼꼼하게 관리하도록 규정됐습니다. OBS 뉴스 백소민입니다. 7월 관리비 명세서를 아예 옆에 두시고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대희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장기수선 충당금 왜 대해부까지 해야 하는지 필요성 먼저 짚어주시죠. 네, 저도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여기 명세서를 가져왔는데요. 네. 여기에 보시면은 일반 관리비, 승강기 유지비, 수선 유지비가 있는데 그 밑에 장기수선 충당금이 있습니다. 조희선 기자가 단독 보도한 것처럼 장충금은 실생활이나 주거복지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높습니다. 더워서 귀찮으시더라도 관리비 명세서와 국토교통부 K아파트 조회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우선 국토교통부 K아파트 홈페이지 상단 관리비 항목을 누르고 우리 단지 관리비 조회를 누릅니다. 제가 사는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 아파트명도 누르면 수치가 쫙 뜹니다. 제곱미터당 306원 곱하기 84를 하면 저희 집 명세서에 나온 대로 26,550원 장충금입니다. 전체 쌓인 장충금 규모가 50억 원 정도고 이걸로 승강기도 고치고 최근 외벽도 설치했습니다. 네, 장충금, 이제 주민 공용시설 수리에 쓰는 중요한 적립금이죠. 이걸 OBS와 빅데이터 전문기업 닷컴즈가 공동으로 분석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전국 아파트 분석 결과 궁금한데요. 네, 앞서 보도해드린 것처럼 백소민 기자 단독 보도죠. 이 보도 이후에 국토부 법령이 아예 폐지됐습니다. 한국언론재단이 OBS 추가 보도 가치를 인정해 장충금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K아파트 빅데이터 중 가장 광범위한 장충금 내역만을 추려서 꾸몄습니다. 다들 아실 30억 원 넘는 서울 강남의 한 주상 복합 아파트와 수도권의 3억 원 아파트 비교 결과부터 보시겠습니다. 집값은 주상복합이 10배가 비싼데 장충금은 352원, 2279원으로 오히려 7배 가까이 수도권 아파트 주민이 더 부담합니다. 대치동 은마처럼 재건축을 앞둔 연식 높은 아파트는 대상에서 뺐습니다. 지역별로 아파트 브랜드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결과는 더 황당합니다. 인천 계양구 S아파트 장충금은 제곱미터당 2,279원으로 전국 최고지만 같은 면적인 화성 향남의 B아파트는 장충금을 거의 안 냅니다. B아파트는 엘리베이터나 관로공사 등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분석입니다. 서울 관악구 W아파트가 194억 원의 장충금을 적립해 놓은 것과 반대로 평택 2아파트는 고작 57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평택 2아파트 주민들은 공용시설이 고장나지 않길 바라야 하는 상황입니다. 올 1월 기준으로 광주 서구 2아파트는 4억 원의 장충금을 썼지만 서울 양천구 M단지는 오히려 마이너스 사용액을 기록했습니다. 시급하게 고쳐야 할 곳이 없다고도 해석되지만 급하게 수리를 못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네, 그럼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라면 우리 아파트 장충금이 매우 위험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할지 기준이 좀 없어 보입니다. 또 장충금의 경우에는 과반 동의가 이제 겨우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고 했을 때 극단적으로 51명이 찬성을 했다 하더라도 너무 과하게 장충금을 내야 하는 경우, 찬성하지 않은 나머지 49명의 경우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좀 내야 하는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게 핵심입니다. 인천 송도 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OBS 보도가 없었더라면 약 1억 4천만 원입니다. 전월세 세입자들까지 모두 100만 원씩 손해를 볼 뻔했는데요. 위험하지만 합리적 추정 가능성을 감안할 때 장충금은 몇몇 사람이 뜻만 맞으면 장난치기가 딱 좋은 구조입니다. 지난주 취재 갔던 안양시의 경우 최근 한 아파트에 대한 장충금 오남용 책임을 물어 최고 액수인 1,000만 원 과태료를 매겼습니다. 크고 작은 장충금 사고가 작년 상반기에만 경기도에서 약 700건, 전국적으로 매년 수천 건씩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표 먼저 보시겠습니다.
국내 장기 수선 충당금은 지난 2019년 1조 5천억 원대에서 올해 7조 원대까지 급증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붙여진 찬반 동의서 혹은 장충금 사용 내역을 본인 스스로 꼼꼼히 살펴봐야 할 이유입니다. 몇 명이 동의했는지도 잘 살펴보시고 수시로 장충금이 얼마 남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내 재산이고 내가 사는 곳인데도 당장 장충금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OBS는 국내 취재뿐 아니라 내일은 일본의 100년을 바라보는 장충금, 그리고 국가 주도로 치밀하게 관리되는 싱가포르 장충금도 조망합니다. 그리고 건설사 주도인 대만 사례까지 해외 취재 결과를 자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이른바 이제 순살 아파트 논란이 불고 있는데 만약에 지하 주차장 수리비를 장충금으로 내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리저리 새는 장충금 누수 꼭 막아야겠습니다. 김대희 기자, 내일 보도도 기대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된 장기 수선 충당금을 적립해온 일본의 노하우를 한 수 배워봅니다. 관리비 10분의 1 수준인 우리 장충금과 달리 일본은 관리비보다 더 걷지만 주민들은 대부분 더 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일본식 진짜 장충금은 무엇인지 백소민, 조유송 기자가 차례로 보도해드립니다. 일본 정부는 장기 수선 계획 기간을 신축 맨션의 경우 30년, 기축 맨션의 경우 25년으로 설정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잘 고쳐서 100년 대계 주거 공간을 만들자는 셈. 저와 조유성 기자는 수도 도쿄 지역 맨션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먼저 도쿄에서 서쪽으로 약 30km 떨어진 다만 유타운에 갔습니다. 1950년대 집값이 과열된 뒤 만들어진 다만 유타운. 연식으로 따지자면 환갑을 훌쩍 넘긴 63살 맨션입니다. 거품 경제로 젊은 층은 다 떠났지만 원주민 노인들은 사는데 불편함을 거의 못 느낍니다. 20대 첫 입주에 팔순 노인이 됐지만 수십억 원에 달하는 적립금 덕에 적기적소의 수리가 이뤄집니다. 타일 공사가 한창이던 취재 당일 만난 작업자는 공사가 일상일 정도라고 말합니다. これ足場立てて、その次塗装屋さんが入ったりとか、あとこういうタイル屋さん、タイル屋さんが入ったりとか。 60년을 넘어 최대 내구 연한을 200년까지 내다볼 정도. 하루 중 가장 많이 머무는 공간인 만큼 수리와 장기 관리에 집중하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집은 이득의 대상이 아닌 주거 공간 이상이기 때문에 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周期を伸ばしたい、要するに、12年で修繕しなきゃいけないものを15年とか16年とかっていうふうにしたがる人が多いんですけど、それを、あまり楽観的になりすぎないように。 적극적인 사용보다는 적립에 초점이 맞춰진 한국의 인색한 장충금과 달리 일본은 건물 노후화를 막는 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실천 가능한 장기 수선 계획, 비용 적립에 대한 가이드라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OBS 뉴스 백소민입니다. 주민들이 현재 살고 있는 맨션인데 수선 공사가 한창입니다. 잠깐의 불편함보다 장기적인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외벽 수리와 시멘트 타설 등으로 시끄럽지만 안전 주거가 우선입니다. 우리나라 아파트격인 일본 맨션 장기 수선 충당금은 24평 기준 약 10만 원. 비슷한 평형대 한국 아파트보다 10배 정도 비싸지만 일본인 10명 중 7명 이상은 적립액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장충금 명칭인 수선 적립금이란 말에 장기란 말이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제대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いや、全くないですね。自分たちの建物なんで、前もって積み立てをするか、後で払うかっていうどちらかの問題なんで。 지진과 해일 등 안전에 민감한 탓도 크지만 무엇보다 오랜 시간 축적돼 온 노하우와 제때 수리한다는 믿음이 큽니다. 재테크 수단이 아닌 주거 공간으로서의 일본식 집문화 영향도 작용했습니다. 무작위로 어떤 맨션을 골라 수선 계획을 살펴봐도 대부분 정비례 곡선을 그립니다. 약 30년 전 지어진 일본 도쿄의 한 맨션 장기 수선 계획입니다. 우리 돈 10,000원 단위로 촘촘히 기록돼 부족한 액수와 넘치는 적립금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2046년까지 앞으로 23년 이후라도 적립금이 들쑥날쑥할 이유가 없습니다. 載っている例えば屋上防水が500万円って書いてあるものも、屋上の
面積がどのぐらいで塗ると何平米かかるかとか、ひび割れどのぐらい直すとかいうのを全部計算をして。 일본 국토교통청의 장기 수선 계획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는 일본. 주택은 노후되고 독거노인 증가로 자연스레 지불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견고하게 쌓아온 넉넉한 적립금이 수리를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씻어냅니다. その長期に使っていくためのそういう管理プラスアルファの仕組みっていうかそういった取り組みがこれからすごく大事になっていくと思います。 주민 안전을 위한 장기 수선 충당금,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합의가 우선입니다. OBS 뉴스 조희송입니다. 아파트 장기 수선 충당금 대해부, 오늘은 일본에 이어 대만으로 가봅니다. 턱없이 적은 장충금을 내고도 최고 수준의 주거 복지를 누리는데 알고 보니 건설사와 정부 그리고 지자체가 힘을 합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적립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대만 현지를 다녀온 황정환, 문정진 두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대만 신도시 닝커우구 아파트에 사는 왕쇼우잉 씨. 4식구가 국민 평수인 25평 공간에 살며 매달 20만 원 밑도는 관리비를 냅니다. CCTV 등 경비비와 전기세 등 공공요금을 빼면 장충금 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습니다. 就是觉得我目前在这里租了大概2年多，现在要第3年，是觉得都还蛮满意的。 비슷한 규모인 분당 신도시와 견져봤을 때 4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해 주민 만족이 큰 겁니다. 이유를 파보니 정답은 의외였습니다. 대만은 건설사가 장기 수선 충당금을 쌓아놔야 승인되는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입주자가 필요한 건설사로선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이처럼 4억 원까진 2%, 40억 원까진 1.5%, 400억 원까진 0.05%를 건설사가 부담합니다. 400억 원이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은 0.03% 목이 쭉 적용됩니다. 건설사 부담을 고려해 그나마 적립 비율은 낮춰지기 때문에 건설사도 내는 걸 당연시 여깁니다. 우리로선 상상할 수 없는 걸 대만은 법으로 꽁꽁 묶어놓고 있는 건데 부담이 줄어 입주자로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겁니다. 500억 원 공사비가 든 아파트의 경우 약 3억 원의 장충금이 쌓입니다. 새 집이라도 언제든 승강기가 고장나고 외벽이 무너질 수 있는데 긴급 상황에 적립금을 신속하게 쓸 수 있어 초기 대응에 최적입니다. 앞서 단독 보도한 장충금이 없어 수개월째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외벽이 너덜너덜한 국내 아파트 현실과는 큰 차이가 납니다. 我们有一个法规有规定，你的楼那个面积用面积去算了一笔钱，那个钱要放在我的市政府里面。 음식 맛과 간도 요리사가 가장 잘 알듯 지은 곳이 수리도 책임져야 한다는 어찌 보면 당연한 법칙을 따른 셈. 재건축이 까다로워 노후 아파트가 많은데 수리 비용을 주민에게만 부과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원칙도 강합니다. 그리고 동의율이 사실 말로는 뭐 60%, 70% 이렇지만 거의 다 100%가 돼야 사실은 재건축이 가능한 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이렇게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만 아파트 관리비는 한 평당 시세가 정해져 있어 세부 내역은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매월 결산 공지 내역을 통해 아파트 관리비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만 수도 타이베이를 취재 중인 문정진 기자가 대해부 이어갑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이 타이완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중에 한 곳인 디바오 아파트입니다. 주택가격 폭등과 정부의 주거 정책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바로 이 앞 도로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였습니다. 주거복지에 대한 끊임없는 지적과 올바른 정책 요구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가져다 줬습니다. 타이베이시에서 약 30km 떨어진 한 아파트 관리비 사용 내역입니다. 승강기와 조명 교체 등 굵직한 수리 내역은 물론 명패 제작 등 소소한 내역까지 모두 나와 있습니다. 관리 항목별 회사가 밝힌 지출과 잔액도 꼼꼼하게 정리됐고 한화로 2억 원 넘는 잔액도 명시됐습니다. 엉뚱하게 쓰인 건 아닌지 누구나 볼 수 있게 승강기와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붙입니다. 每一笔费用其实都很清楚，就是比较不会有像是就是比较黑一点的问题，都非常非常的明确列举在就是上面这样子，对。
지자체 공공주택 지원과 관리 감독을 맡는 전담 부서 민원 창구는 늘 활짝 열려 있습니다. 就会说管委会没有通知什么事情，没有做好什么事情，没有按照法规，然后就会告诉我们。 삼진 아웃제 등 민원이 반복되면 장충금 보조를 아예 끊고 오히려 벌금을 내야 합니다. 타오 위안시 등 대만 정부와 지자체는 20년 넘는 오래된 아파트에 대해선 지원금을 더 지급해 사후 약 방문식 대책으로 인한 주민 안전 사고에 대비합니다. 시설 이용에 따른 차등 납부도 눈에 띕니다. 대만의 아파트 주차장은 이렇게 차량 한 대 댈 수 있는 공간마다 각각 소유권이 따로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와는 별개로 개별적으로 주차 자리만을 사고 파는 게 가능합니다. 주차장을 쓰지 않으면 돈을 낼 필요가 없다는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을 채택한 겁니다. 那个停车费是你停车的时候才付费用，管理费是不管你有没有停车，他都要收这个费用。 시민단체 감시가 철저하게 이뤄져 장충금으로 장난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주거복지를 최우선 가치로 앞세운 최마마 재단이나 아워스 같은 NGO는 세입자 억울함을 푸는 데 주력합니다. 所以现在这几年，租赁专法就是 NGO 团体在推的，那这已经有一些进展，房客的权利有受到比较多的保障。 적게 내고 많은 혜택을 받는 대만식 합리적 장충금이 가능한 건 건설사와 지자체, 정부 노력이 조화롭게 합쳐졌기 때문입니다. OBS 뉴스 문정진입니다. OBS는 아파트 장기 수선 충당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순서로 역시 해외 모범 사례를 살펴봅니다. 싱가포르를 취재했는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철저한 관리로 주거 복지를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신송희 기자가 싱가포르 현지에서 키렌 씨 부부를 만났습니다. 싱가포르 거주민의 80%가 살고 있는 공공주택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은 지 40년 가까이 되다 보니 천장에서 물 떨어지는 일은 다반사. 재작년 누수 신고를 하자마자 무상 수리가 이뤄져 말끔해졌습니다. 국내 아파트 천장 누수 수리비 기준이라면 평균 1,000만 원을 웃돌지만 키렌 씨 가족은 장기 수선 충당금 격으로 납부하는 5만 9천 원 정도만으로 수리 혜택을 받은 겁니다. And the town council is just across the road. I think a few blocks down. So in terms of reaching them also is not difficult. 키렌 가족이 사는 방 2칸짜리 국민 평수라도 더 큰 대형 아파트여도 수리 비용 부담은 사실상 없다시피 해 만족도가 높습니다. We helped that previous tenant to continue the rent. And it was a very low. 무상 수리 참 부러운 부분인데요. 해답이 뭔지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싱가포르 주민은행 관리비는 펀드 형태로 모아져 기금 운용 방식을 따릅니다. 가장 큰 목돈이 드는 승강기 수리용 리프트 리플레이스 펀드와 외벽과 배관 등에 쓰이는 싱킹 펀드 등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장충금 부족과 횡령 사건 등으로 승강기가 멈춰버리는 일은 최소한 싱가포르에선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수리 전용 적립금이 2016년부터 의무화됐기 때문입니다. Now the lift is cost a lot of money, to run because in the past our lifts do not stop at every floor. Now it stops at every floor, and most of them are new and so on. 단돈 5만 원으로 1,000만 원이 넘는 수리 혜택을 주다 보면 당연히 적립기금은 부족합니다. 이때부터 정부가 지갑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제가 다녀온 웨스트코스트 지역 주택관리기관 재무제표를 뜯어봤습니다. 아파트 지분과 배선 수리에 175억 원 등을 써 8억 원의 적자가 납니다. 이때 정부 찬스를 쓰면 49억 원의 흑자가 나고 재투자까지 이뤄져 자산을 또 부풀립니다. 관리를 정부가 도맡는 셈입니다. So we collect this money monthly from the residents plus the hawkers, the shops and so on. We also receive some the government will provide some subsidies because the fee that we collect actually very little. Okay? Actually not enough. 99년 임대로 사실상 내 집인 아파트를 정부가 전적으로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정부의 굉장히 강한 그런 커미먼트가 있는 거죠.
정부의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보조금 같은 경우도 정부가 이러한 공공주택 단지의 관리를 잘 효율적으로 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 거죠. 싱가포르와 달리 우리나라는 복잡한 주택구조 형태를 가지고 있어 정부의 보다 세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싱가포르에서 OBS 뉴스 신송입니다. 앞서 신송희 기자가 만난 키렌 씨 부부처럼 주민 만족도가 100%가 되다시피 한 건 대규모 보조금 등 정부 주도의 강한 책임 관리 덕입니다. 유은총 기자가 싱가포르 주택관리 시스템을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1983년 설립된 싱가포르 주택개발청. HDB는 공공주택 관련 업무를 도맡습니다. 총 예산 47조 1,300억 원 중 장충금 격인 관리보수 비용은 11조 7천억 원을 웃돕니다. 국내 장충금 7조 원보다 훨씬 많습니다. 싱가포르 인구는 약 600만 명. 한국에 비해 9분의 1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엄청난 적립 규모입니다. 승강기와 지하주차장 등 큰돈이 드는 보수엔 정부 보조금을 쓴다고 보면 됩니다. HDB는 촘촘한 그물망 관리를 자랑합니다. 지방정부와 우리 국격인 타운카운슬의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체어맨이 되고 그다음에 입주자들이 거기에 멤버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자치를 해서 자기들의 지역을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죠. 금융, 건축 등 전문가로 구성된 4개 위원회와 실무업체가 빼곡하게 계획을 세우고 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심의와 개보수 결정 등 총괄 관리를 맡습니다. 이곳은 싱가포르의 주택 관리를 담당하는 타운 카운슬입니다. 이곳에서 입주민들이 직접 불편 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모든 책임을 맡고 있어 민원 처리가 빠릅니다. So when the people vote, they will vote these people in. They will represent them in parliament. They will also look after the housing estate. 전문업체 선정은 철저한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실적과 역량, 효율성 등이 당락을 좌우해 유착 관계는 있을 수 없습니다. So we don't, EM services do not engage directly. The council will engage. 허술한 장충금 관리로 이권 나눠먹기식 업체 선정으로 굼고 있는 한국과 대비됩니다. 정부 주도로 주택관리 정책에서 성공을 거둔 싱가포르를 통해 우리나라 주택 문제를 해결할 방안 찾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싱가포르에서 OBS 뉴스 유은총입니다. 장기 수선 충당금 대해부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민도 주민이지만 아파트 측도 할 말이 많아 보입니다. 장충금 위반 과태료가 거의 1,000만 원씩 부과되는데 모호한 기준 때문에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태를 이상호 기자가 고발합니다. 안양의 한 아파트는 승강기를 제때 고치지 않아 관리업체와 입주자 대표회의에 각각 1,000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아파트 측이 반발하며 결국 반년 넘도록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파주에선 수선 유지비 44만 원으로 배수로 덮개를 교체했다가 과태료 1,000만 원이 부과됐지만 소송으로 일부 취소됐습니다. 배수로는 장충금으로 고쳐야 하는데 뚜껑도 포함되느냐 마느냐 기준이 모호했기 때문입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는 OBS 보도 이후 장충금 위반 시도가 적발돼 관련 공사를 아예 접었지만 세입자 피해가 없었다며 인천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주민 피해가 발생해야 책임을 묻는다는 건데 이 점 역시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장충금 관련 과태료 부과를 두고 지자체와 아파트 측 사이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경기도에서만 700여 건에 달합니다. 주택관리법은 장충금 규정을 어기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무조건 부과합니다. 대부분 최고액인 1,000만 원 책임을 묻습니다. 지자체마다 다르고 담당자마다 해석이 엇갈리며 적용 기준도 제각각이라 원성이 자자합니다. 고의가시 있었는지 사고는 없었는지 그런 걸 판단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많은 공무원들이 그렇게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전문성 있는 촘촘한 기준 마련과 과태료 구간을 더 정확하게 쪼개야 할 이유입니다. 과태료의 산정 기준, 그 액수를 무엇을 기준으로 액수를 산정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뭔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와 정부의 잣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OBS 뉴스 이상호입니다. 아파트 측은 아파트대로, 주민들은 주민대로 이래저래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장기 수선 충당금이란 취지대로만 하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자, 오늘도 옆에 관리비 내역서 두시고 김대희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장기 수선 충당금, 줄여서 장충금, 저희가 연일 지금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낯선 분들을 위해서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네, 이걸 제가 이제 하도 들고 다녔더니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장충금, 아직도 생소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떤 분은 또 벌레 이름 같다는 말도 하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돈이고 우리가 사는 아파트에 쓰는 돈이니만큼 굉장히 소중한 돈입니다. 한자 보시겠습니다. 길장의 채울충, 쇠금입니다. 장충금은 말 그대로 아파트 공용시설을 고치기 위해 오랜 기간 미리미리 쌓아놓는 돈이란 뜻이지만 충분히 쌓아놓지도 않고 쓸 곳에 제때 쓰지도 않고 참 문제가 많습니다. 내역서인 일반 관리비와 기계 경비비, 수선 유지비, 장충금 등 아주 헷갈리게 해놨습니다. 나머진 모두 한 달 동안 쓴 돈이지만 장충금은 차곡차곡 쌓여야 하는 돈입니다. 제가 사는 곳 장충금은 50억 원이고 이걸로 승강기도 바꾸고 페인트 칠을 해도 충분히 남을 액수입니다. 보도블록과 놀이터 수리도 할 수 있는 큰 돈입니다. 이런 공사가 없는데도 장충금이 올랐거나 혹은 뭔가 서명을 받고 있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큰 공사는 무조건 장충금, 그러니까 첫 입주부터 내고 쌓아놨던 돈으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뭐 치밀하게 계획을 짰다면 이제 돈이 모자랄 이유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제 앞서 이제 보도가 됐죠. 왜 매년 경기도에서만 700건이 넘는 장충금 갈등 생기는 겁니까? 네, 아파트 관리소장의 가장 큰 업적이 뭘까요? 이게 이제 관리비를 줄이는 게 소장의 가장 큰 업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낮추는 게 업적인 셈인데요. 다른 항목은 조절하기 힘들지만 장충금은 적립금이기 때문에 고무줄처럼 악용하기가 쉬운 겁니다. 아파트 관리 전문기관에선 제곱미터당 440원에서 910원을 최적의 장충금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닷컴즈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국내 평균값은 219원으로 최대 4분의 1 수준으로 뭔가 큰 걸 고칠 땐 돈이 부족해 주민 객출액이 커지는 겁니다. 안양 만안구의 이 아파트는 평소 제곱미터당 100원이던 장충금이 갑자기 8배 이상 껑축되었습니다. 주민들이 돈을 낼 수 없다며 반발해 여태 승강기를 수리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장충금 잔액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앞선 사례들도 얘기해 주셨지만 기준이 일단 없어 보이고 또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다, 주먹구구식이다 이런 말이 뭐 나올 정도면 상태가 심각해 보입니다. 장충금 과태료 때문에 거의 뭐 100% 소송이 발생한다 하셨는데 기준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네, 이건 역시 화성 동탄의 한 아파트 사례를 들으시면 잘 이해가 가실 겁니다. 공사 내역과 문구 해석에 따라서 1,0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억울할 뿐입니다. 아파트 외벽을 칠하는 게 제 도장인데 이 작업 외에 균열 보수를 했다며 1,000만 원 과태료를 매긴 겁니다. 하지만 칠을 하기 위해선 벽면을 메꾸고 방수 처리도 기본적으로 해야 해 균열 보수는 반드시 선행돼야 함에도 추가 보수로 해석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뭐 제주도, 강원 제외하고 전국 아파트 장충금 6조 원을 훌쩍 넘는 천문학적 액수라고 하는데 이거를 적립만 해놓는다는 거는 참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장충금의 대해부 시리즈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국민연금처럼 운용을 잘한다면 입주민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6조 3천억 원입니다. 강원, 충북 등을 뺐으니까 합치면 7조 원 가까울 정도인데요. 이 중 경기와 서울, 인천이 절반을 넘습니다. 아무리 개인 재산인 아파트 수리비라고는 해도 적립금이란 본연의 취지를 살려 장기적으로 펀딩을 한다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 아닐까요? 교체 주기에 맞춰 15년 전국 아파트들이 함께 경쟁 입찰로 공사를 한다면 수리비를 굉장히 아낄 수 있을 겁니다. 외벽 도색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국토교통부가 저희 OBS 보도를 관심 있게 또 지켜봤고 또 취재진 질의서에 답변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 결과도 저희 OBS가 또 자세히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희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